다음 장 보시면은, 자, 마지막 파트죠. 예, 세법상 증여로 보는 경우죠. 네, 그래서 부담부 증여와 지금 세법상 증여로 보는 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다. 지금 세 번째 강조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좀 어려운 법률 용어가 조금 나옵니다. 제가 사례를 통해서 쉽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볼까요? 가벼운 내용. 자, 세법상 증여로 보는 경우입니다. 유의해야 되겠죠? 자, 신탁 이익의 증여와 보험금의 증여. 자, 이거는 제가 전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신탁 이익의 증여, 보험금의 증여.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기를 하겠습니다. 자, 위탁자가 있어요. 위탁자.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죠. 자, 수탁자가 있습니다. 수탁자. 재산을 받는 사람이에요. 위탁해서 받는 사람. 받을 수자. 수증자. 수탁자.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수익자가 있어요. 수익자. 자, 위탁자. 본인이에요. 여러분 본인이야. 여러분 본인이 신탁회사에 여러분께서 A 호텔을 위탁을 맡겼습니다. 이거는 뭐 직영이냐 위탁이냐 임대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탁회사예요. 금융회사예요. 금융회사. 단순히 뭐 호텔을 운영하는 신탁회사 이런 데가 아닙니다. 금융회사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수탁자가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거를 수익자, 이게 본인의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위탁자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수익을 이렇게 배당을 받겠죠?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제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다? 신탁 이익의 증여, 위탁자 본인은 아들에게 이거는 이렇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증여한 것으로.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증여한 것으로 보겠다. 네, 이런 내용이고. 보험금의 증여도 마찬가지죠. 보험금의 증여. 자, 이런 경우는, 자, 무슨 경우냐. 우리가 이제 보험을 들었어. 보험을 누가? 본인이. 보험회사죠, 여기가. 보험회사. 보험회사를 뭐라고 그러죠? 네. 보험자, 그러죠? 보험자. 여러분이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피보험자. 피보험자. 계속, 글씨를 제가 계속 오류가 나네. 피보험자. 원래? 자,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누구다? 본인이다. 그래서 수익자를 내 아들로 이렇게 해놨어요. 내 아들로. 그게 보험금의 증여.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험회사가 내가 수익자를 해놨으니까 보험금이 발생이 되면은 여기 보험회사에서 아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보험금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게 되면은 나는 우리 아들에게 이거를 과세관청에서는 증여한 것으로 보겠다. 증여하는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지금 세법상 증여로 보는 경우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설명을 마쳤고요. 자, 세 번째 볼까요? 네, 세 번째 보시면은, 자, 세법상 증여로 보는 세 번째, 저가양수, 고가양도시 증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이에요. 어디에서 많이 들은 내용인데, 그런데 어떤 개념인지 몰라. 어떤 개념인지 모르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겠죠. 아주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저가양도, 고가양도가 있고요. 고가양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가양수시 증여가액이 있고요. 네, 그죠? 그래서 이 파트도 특수 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가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보면은 저가 양수는 뭐냐? A 호텔을 시세보다 적게 저렴하게 양수 뭡니까? 산다는 거예요. 고가 양도 뭡니까? A 호텔을 시세보다 높게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쵸? 네, 그럴 때는 증여로 보겠다. 그런 거예요. 증여로. 자,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 특수관계가 뭐죠?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해관계가. 쉽게 이야기해서 배우자 간에 A 호텔을 거래할 수도 있어요. 내 직계 비속 간에도 거래할 수 있겠고, 내가 제 3자하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거래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거래한다? 저가 양수, 고가 양도 식으로 거래할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눈 부릅뜨고 볼 테니까 어떻다? 저가 양도 고가 양도 하지 마라. 사전에 악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지 마라. 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 악의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간에 A 호텔에서 거래를 했어. 어떻게? 저가 양수 시 증여가액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가가 있고 대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헷갈리니까 한번 또 예를 들으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A 호텔에 대해서 자, 매매를 합니다. 누가? 아버지와 아들이. 특수관계인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자, 매매를 하는데 매매 가격을 40억에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도 정확히 쓰고요. 일정한 대출도 받고, 그 아들이 소득이 많아. 소득 증빙도 해서 실제 금액을 아버지 통장으로 계좌 이체도 했습니다. 완전히 객관적 사실관계를 통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거 매매입니까? 증여입니까? 이거는 매매예요. 그죠? 증여로 추정하되 우리가 입증을 했어. 객관적 사실관계로. 그런 매매로 인정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을 때 양도세를 내고, 아들은 취득세를 내면 되겠죠. 매매를 원인으로 4.6%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죠? 네. 그런데 문제는 자, 매매 가격이 40억이 뭐냐면 대가예요, 대가. 40억이 대가고, A 호텔의 시가가 사실은 50억이야. 50억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짜고 조금 저가 양수를 한 거죠. 아들이 사는 거지.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시가가 50억이죠? 네, 50억 마이너스. 자, 공식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대가 매매 가격 얼마죠? 네, 40억이에요. 네, 40억. 자, 그러면은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이 금액이 10억이 나오죠? 네, 10억. 50억 마이너스 40억 하면 10억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빼줍니다. 빼주는데 둘 중에 적은 금액을 빼줘요. 시가의 30%가 얼마입니까? 시가의 30%. 15억이죠? 네. 15억. 또는 네, 3억. 3억. 둘 중에 어느 게 적은 금액이죠? 네, 3억이 적은 금액이죠? 3억을 빼주는 거예요. 3억을. 10억에서 3억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 가액이 얼마입니까? 7억인데 7억. 자, 이해가 가시죠? 네. 특수인 간에 거래를 하는데 과세관청에서 보니까 시세보다 엄청 싸게 매매를 했어. 살펴봤더니 둘이 부자지간이야. 부자지간이. 그 A 호텔이 보니까 감정평가에 딱 의뢰를 했더니 시세가 50억이 딱 나왔어. 그런데 이 부자간에 40억에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야. 여러분도 미리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계산해봤더니 시가 마이너스 대가 하니까 10억이 나왔고, 시가의 30%가 15억이고, 또는 3억은 이건 고정입니다. 고정. 3억 중에 적은 금액이 3억이니까 10억에서 3억을 빼니까 징역가액이 7억이 나왔다. 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버지, 제가 호텔 황제의 유튜브를 보면서 증여세 편을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매를 했다가는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세가액이 7억으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거래가액을 대가를 좀 더 올려야 되겠죠. 시세에 가깝게.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걸리지가 않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호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호텔이니까, 과세관청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다? 아파트예요. 아파트. 어느 지역에? 서울에. 서울에서 어디에? 강남 4구에. 강남 4구에 아파트를 이렇게 편법으로 매매를 했다가는 과세관청에서 바로 쪽집게로 걸립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이거를 관찰하고 조사하는 과세관청의 직원이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그래서 강남 4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 굉장히 아파트는 대상으로 조심해야 되겠고요. 토지나 상가나 호텔 어떻습니까? 아주 거리가 멀어. 같은 부동산이라도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근데 호텔 같은 경우 조금 과세관청에 적발이 됐다는 거는 좀 아마추어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 변호사님 또는 저도 이제 법률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상담을 통해서 호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여를 할 때 절세 효과를 보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일을 벌려놓고 마무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수습하기에는. 사전에 그런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호텔을 증여를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께서도 이 공식을 하나 외워 놓으셔야 되겠죠. 필기해 놓으셔야 되겠죠. 저가 양수시 증여가액은 시가 마이너스 대가 마이너스 시가의 30% 또는 3억 중 과세관청이 누굽니까?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증여세가 많이 나오겠죠. 추징당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을 마이너스 처리를 해서 증여가액을 계산한다. 그렇죠? 이 정도 여러분만 이해하셔도 그죠? 뭐 호텔 같은 경우 저가 특수 관계가 있는 자간에 거래를 할지언정 저가 양수, 고가 양도로 이렇게 증여를 할 때 우리가 합법적으로 충분히 절세 효과를 보면서 우리가 증여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가 양도시 증여. 이제 거꾸로 보시면 되겠죠. 거꾸로 고가 양도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억, 40억을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특수 관계가 없는 자 간에 거래를 했는데도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 제3자와 제가 거래를 하는데 A 호텔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데 아니면 강남 4구에 입지한 아파트, A 아파트를 거래를 하는데 내가 너무 싸게 파는 거야. 아니면 제가 너무 비싸게 사는 거야. 그죠? 제가 너무 싸게 팔고 제가 너무 비싸게 사가는 거야. 그랬다가는 어떻다? 특수 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는 마이너스 3억만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의 30%는 제외해요. 공식은 똑같습니다. 시가 마이너스 대가 마이너스 3억. 마이너스 3억.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가 양수, 고가 양도 이럴 때 우리가 이러한 서식을 통해서 좀 유의를 해야 된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자, 세법상 증여로 보는 경우에요. 세법상. 자, 네 번째,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에 대한 양도시에 이럴 때는
증여로 추정한다 이런 겁니다. 증여로 추정한다. 이런 건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은 증여로 추정한다. 누구?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의 거래에는 예외적으로 이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 A 호텔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 단 매매로 보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떤 때냐? 자, 법원의 결정이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따라서 처분된 경우. 법원이 말이죠. 법원의 판사님이 이런 거 불법행위 하겠습니까? 경매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자연스럽게 입증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객관적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증여의 추정의 원칙에 예외적인 사항으로 보겠다 이런 거예요. 자, 파산 선고, 법원의 결정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세, 징수법에 따라 공매, 경매, 공매 마찬가지죠. 증권시장을 통해서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증권시장에서도 얼마나 객관적으로 증권을 처분합니까? 그리고 증권도 매입하고 매수하고 그렇죠? 네,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증권회사를 거래를 통해서 아버지의 주식을 내가 증권시장에서 샀습니다. 주식을 샀어. 그 증여로 보느냐? 증여로 안 본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주식을 샀어도. 자,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여기 있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자, 배우자, 직계 좀비속 이런 경우겠죠? 아니면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가를 받고 저가 양도, 고가 양수를 안 하고 이런 경우에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를 양도 양수한 경우, A 호텔에 대해서 내가 아들에게 매매를 통해서 했습니다. 매매를 통해서 실제로 시세에 가깝게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대출도 받고, 아니면 내가 받은 대출을 승계받았다든지, 그리고 잔금, 나머지 금액을 제 통장에게 입금도 했습니다. 현금을 주고받으면 안 되겠죠. 입증 사실이 안 되니까 계좌이체를 통해서 저에게 입금도 해줬습니다. 명백한 사실이 입증이 됐어요. 이런 매매로 본다는 겁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세법상 증여로 보는 경우 계속 나옵니다. 자, 5번째 경우죠. 우회양도시 증여 추정. 자, 우회양도가 또 뭐냐? 우회양도. 옆으로 돌아가라 이거죠. 옆으로 돌아가면서 양도를 했다 이런 거죠. 직접이 아니고 간접 양도시 증여로 추정하겠다. 추정 또 나오죠. 어떻게 된다? 증여로 추정하겠다. 일단은 과세관청에서 우회 양도를 했을 때는 증여로 추정하겠다. 니네들이 입증을 하면 증여로 보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에 대해서 배우자하고 직계 좀비속하고 편법, 불법을 할 경우가 가장 많거든.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 좀비속 계속 나오는 거예요. 좀 포괄적으로는 특수관계인까지 대해서 양도시 증여 추정을 피하기 위해서 증여 추정에 걸리면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입증의 의무가 발생되니까 피하기 위해서 특수관계, 그쵸? 또 나왔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먼저 양도한 후 3년 이내에, 이게 우회 양도죠?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자가 당시에 양도한 가액으로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원칙이죠. 원칙. 조금 있다가 그림을 한번 또 그려드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말은 되게 어려워. 그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세액 합계액이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과세관청 입장에 서서 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보면 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볼게요. 자, A호텔은 계속 나옵니다. 오늘 시간에 A호텔. 자, A호텔에 대해서 자,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갑입니다. 갑. 자, 갑이 A호텔을 보유하고 있어. 취득을 했어. 취득을 하다가 을에게 을. 여기가 이제 본인이에요. 본인. 을이 누굽니까? 을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수관계. 특수관계인. 여기에서는 내 중마고우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중마고우에게 우회양도를 하는 거죠. 우회양도를 어떻게? 매매를 합니다. 첫 번째 매매. 첫 번째 여기에서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매매를 해요. 매매를 했는데 다 계획적인 거죠. 네, 계획적인 거야. 그러다가 3년 이내에 을이 누구한테 매매를 하느냐? 을이 갑의 배우자 또는 갑의 직계 존 비속에게 3년 이내에 이 시점이 3년이 초과되지 않았어. 이때 매매를 합니다. 이때 매매를.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매매죠. 두 번째 매매. 그죠? 3년 이내에. 3년이 초과되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3년 이내에 매매를 했어. 이때 매매를 하게 되면, 그죠? 과세관청에서는 어떻게 본다? 이것들이 아주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구나. 우회양도를 하고 있구나. 갑이 원칙으로는 갑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매매를 하게 되면은 입증 책임이 있고 또 추정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친구에게 우회양도 먼저 내 친구에게 팔아. A 호텔을. 그리고 나서 내 친구 을이 내 배우자나 또 내 직계 존비속에 팔게 되면 안 걸리겠지. 한 달이 걸쳐서 파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과세관청이 누구냐 이거예요. 다 이거 걸러낸다 이거예요. 강남의 A 아파트는 무조건 걸러진다. 걸러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을이 갑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예를 들어서 이때 50억 시가로 50억짜리 A 호텔을 매매를 했다고 한다면 이 금액 50억을 갑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50억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죠? 더 니네들 세게 우리가 과세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 어떨 때는 증여를 보지 않느냐. 네, 이런 거예요. 어떨 때 증여를 보지 않느냐. 첫 번째 매매 시
첫 번째 매매 시, 첫 번째 매매는 누가 누구한테 매매하죠? 갑이 을에게. 첫 번째 매매 시, 그러면 누가 양도세가 나옵니까? 첫 번째 매매할 때는 매도인이 갑이니까 갑의 양도세가 나오겠죠? 갑의 양도세. 그죠? 갑의 양도세 플러스, 자, 두 번째 매매 시. 두 번째 매매 시에는 누가 양도세가 나옵니까? 특수관계인 갑의 중마고 을의 양도세가 나오겠죠? 네. 을의 양도세를 이렇게 합한 금액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있죠? 또는 직계 존비속의 증여세죠? 증여세를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우회 양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갑이 을에게 파는 과정에 있어서 양도세가 발생될 수 있겠고요. 역시 특수관계인 이제 친구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3년 이내에 매매를 할 때 또 을에 양도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게 합했을 때 금액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비교하느냐? 자, 을이 갑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매매한 금액 있죠. 이 50억. 이 50억을 본인이 직접 증여한 금액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50억에 대한 증여세를 같이 비교를 해서 양도세액이 배우자 등의 증여세보다 큰 경우, 자, 이 금액이 더 나왔어. 이 금액이 더 나왔을 때는 양도로 보지 않겠다. 증여로 추정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세관청에서 손해볼 일이 없거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하면은 양도세를 세금을 더 많이 걷잖아. 증여세보다. 그런데 이거를 뭐 뒤집을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양도세가 말이죠. 증여세보다 많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면서까지 자기 무덤을 팔 일은 없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단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서 조항은 별 의미가 없다. 과세관청에서 조금 더 본인들을 위해서 이거를 좀 다져놓은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불법 행위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이죠. 증여세, 과세, 과액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사례를 통해서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많이 돕고왔습니다. 본 강의 아주 유익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다음 파트 증여세 제5강은 조금 쉬운 부분이니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